지난 한 달 후 결국 한 번 이상 해먹은 것들은 삼겹살,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 각자 취향에 따라서 나에 맞는, 나한테 퍼펙트한 키토 다이어트 간식이 생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갑자기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대신 대용품들을 찾게 되죠. 첫 주, 2주 동안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워터웨이, 그 물무게가 빠지고 몸무게가 변화가 없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핵심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배고픔이 느껴지고 먹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키토 매크로라고 하는, 실제로 내 몸에서 오늘 하루 그 컨슘하는, 소비하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양을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내가 오늘 흡수한, 오늘 컨슘한 칼로리 중에 최소한 70% 이상을 지방에서 섭취를 해야 안정적으로 키토시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는, 초반에 저는 굉장히 빨리 키토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키토 스트립으로 보면 붉은빛이 금방 돌았어요. 근데 뭐 키토 스트립이 부정확해서 그랬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그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처음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지? 탄수화물 대용품이 뭐지? 찾는데 혈안이 되었더라면 3주, 4주째 돼서는 어떻게 하면 메스껍지 않게 지방을 섭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70%, 80%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은 솔루션은 아침에 일어나면 지방을 먹어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탄커피라고 하는 뭐 버터라던가 오일을 커피에 섞어서 들이키기도 하는데, 저는 워낙 커피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지라 커피에 버터나 오일을 섞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제가 크림을 좋아해요. 원래도 케이크 같은 거나 뭐 크리미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헤비 whipping cream을 사서 헤비 whipping cream을 그냥 마셔요. 그게 헤비 whipping cream이 그 미국에서는 큰 스푼 하나가 15g인데 15g의 whipping cream을 마시면 거기에 6g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요. 물론 탄수화물 없고요, 단백질도 없어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스푼으로 한 5스푼을 거의 벌컥벌컥 마셔요. 근데 저는 그게 역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단 5스푼이면 5, 6, 30g의 지방을 아침에, 혹은 이제 제가 하는 그 간헐적 단식 그 시간이 끝나는 때에 먹어주면 어느 정도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지방의 함량의 일정 부분을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그 링크를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먹는 아이템들, 그리고 그거를 대략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해 놓은 제가 만든 키토 매크로가 있어요. 제 개인 트래킹 용도로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컨슘하는 전체 칼로리의 70%, 80% 이상을 지방으로 채우고 나서는 저울의 눈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키토 상태에 돌입하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저 지금 식욕이 별로 없어요. 어떤 날은 한 4시 정도 되도록 배가 고픈 느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흡수할 탄수화물의 양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5스푼 정도 헤비크림을 마셔요. 헤비크림이 싫으신 분들은 또 헤비크림을 가지고, 제가 아까 핸드믹서 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whip크림을 만들어서 거기에 베리류, 블루베리라든지 레스베리, 스트로베리를 넣어가지고 퍼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면 문제가, 약간 메스크메스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막 얼큰한 게 땡기기도 하고 국물이 땡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수는 먹을 수가 없으니 저는 이제 비비고 사리곰탕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양고추 혹은 이제 샐러드 페퍼,
잔뜩 넣어서 끓여서 그걸 마셔요. 일종의 간식 같은. 사리곰탕에 탄수화물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보니까 1% 미만, 그래서 보면 그 한 패키지당 하나 패키지가 500g 되는 것 같은데 1g 이하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물론 거기에 고추도 넣고 하다 보면 탄수화물은 늘어나게 되죠. 또 제가 이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주 해먹는 게 계란찜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계란은 완전체, 완전 푸드이고 소금의 양을 좀 더 늘려가지고 좀 짭조름하게 먹어요. 계란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몽글몽글하게 만들기도 하고 일종의 제 간식이에요. 미국에는 이렇게 패키지로 된 그 치킨 국물, 치킨 뼈에서 이렇게 울궈낸 국물을 팔거든요. 그것도 냉장고에 두고 있다가 출출하거나 혹은 좀 느끼한 느낌이 들거나 할 때 끓여 마셔요. 거기도 그 탄수화물의 함량은 굉장히 적어요. 무시해도 될 만큼 1g 미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제가 멋모르고 보리차를 마셨다가 키토시스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은근히 보리차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보리차는 곡물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쌀을 먹는 것과 같은, 보리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요. 그러니 꼭 그 뉴트리션 함량을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맛살이죠. 크림이 나름대로 단백질일 줄 알고 샀는데 그 스틱 2개에 무려 탄수화물이 9g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크랩 밋을 제대로 사면 단백질이죠. 근데 이렇게 시중에서 맛살을 잘못 사시면, 그 뉴트리션 확인 안 해보시고 사시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제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저처럼 괜히 굉장히 많은 물품들 사시고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하는 영상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키토 다이어트를 길게 마라톤으로 뛰시려면 나름대로 어떤 간식에서 혹은 음식에서 충분히 지방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아마도 이제 몇 주 또 계속해서 할수록 질리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영상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3탄에서는 제가 오늘 언급드린 키토 간식 중에 몇 가지를 실제로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현재 초반에 키토 플루 혹은 키토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라서 초반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지금 6주차 멀리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러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화이팅!